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해운업계 공정위에 그 8천억 원대 그 과징금이 걸려 있다는 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아직 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그 심사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펜딩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해운업계 8천억 원 이 과징금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그런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수산부도 나서서 국회의 입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8천억 과징금 문제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올해 5월 달에 우리 해운업계의 그 해운사들, 선사들을 상대로 그 부당공동행위, 담합 혐의로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 심사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검찰의 뭐 공소장격이죠. 그 공소 제기하기 전에 작성하는 공소장격이죠. 그 혐의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건데, 업체에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 공정위에 전원회의에 그 의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회에서 그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위의 그 8천억 원 과징금, 이거 무효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법 개정을 지지를 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뭐 기자회견을 연다든지 해서 지금 측면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이 8천억 원 과징금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2018년도에 공정위가 이 해운 선사들의 그 운임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에 목재 합판 유통협회에서 공정위에 신고를 했죠.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목재협회에서는 이 신고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뭐 조사를 중단한 건 아니고, 공정위 직원의 인지조사로 전환을 해서 공정위 직원이 이 혐의를 인지를 해서 직접 조사한다, 이렇게 인지조사로 전환을 해서 조사 작업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국 동남아, 또 한국 일본, 한국 중국 노선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거의 이제 한 3년 만에 2021년 5월, 올해 5월 달에 우선적으로 한국 동남아 노선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그 해운 업체에다 송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위 심사 보고서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상은 23개 국내외 선사인데,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 운임을 담합을 했다. 국내 선사가 12개입니다. 이 국내 선사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HMM, 또 지금 상장 예정돼 있죠. 코스닥 그 예비심사 통과한 SM 상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장사인 페노션, 뭐 흥하해운, 흥하라인, 장금, 뭐 이런 이제 쭉 회사들이 있고요. 그 외사로 뭐 11개사는 한 2,400억 정도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제 국내 12개사가 지금 5,600억 정도 과징금이 예정돼 있는 건데, 공정에 합치면 이제 한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공정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이 1조 3천억 정도 되죠. 그 퀄컴이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게 부당 계약을 강제했다, 뭐 이래가지고 1조 3천억 원 때린 게 뭐 국내 최대니까 이 8천억 원도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해운업에 대해서, 이 해운업의 담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해운업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공동행위를 허용을 합니다. 이때 공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업체 간의 운임협의, 또 선박 배치나 뭐 화물 적재 등에 대한 업체 간의
그 협의 결정하는 거 요거를 이제 허용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이것을 법제화를 시켜 놓습니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법의 명문화를 시켜 놓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그 해운업에 있어서 운임이라든지 그 선박 배치라든지 화물 적재에 대해서 그 선사들이 그 협의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약간의 그 담합적인 그 부분을 허용을 하냐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해운업은 이 선박과 같은 시설 투자에 막대한 비용,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요 변화에 대해서 공급 대응이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형 해운사들이, 대형 선사들이 그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을 해서 이 출혈 경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소선사를 퇴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형 선사들의 독과점화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선사들은 다른 선사와의 어떤 공동협력, 공동행위를 해서 이 개별 선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 운임의 안정성 문제, 선박 운항의 그 효율성 제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형 선사들의 독과점화에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연근해 그 항로 중심에 이 중소선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공동행위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8년도에 해운업법을 개정을 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 그 공동행위,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의 담합은 해운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 현행 그 해운법 제29조 운임 등의 협의 이렇게 조항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선사들 간의 운임 등 그 운송 조건 그 계약이나 이 공동행위, 이것은 이제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들 간에 이런 운임 등을 둘러싼 협약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런 선사들 간의 협약 내용이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그 운송 조건을 부당하게 정해서 어떤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이 협약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운임의 아주 부당한 인상이 뚜렷하거나 그 운항의 횟수를 줄이는 등 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해수부는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하는 게 그 해운업법 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협약을 체결한 선사들은 이 그 선주, 그러니까 화주 단체, 주로 기업들이죠, 그죠? 화주라고 하면 기업들, 화주 단체와 그 운송 조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를 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해운사들 입장은 이렇게 해운법상에 규정된 틀 내에서 그 운임 등을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하는 입장이고, 공정위 입장은 뭐냐면 해운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를 한참 벗어나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해서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7월 22일 날 발의를 했고 9월 28일 날 그 농림축산 그 해양수산위 그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한 겁니다. 법안 심사 이 농림수산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농림수산위 전체 회의 통과해야 되고 또 법사위 통과해야 되고 등등의 이제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 그 해운법 개정 법률안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29조의 제7항을 신설을 한 겁니다. 이 7항의 내용이 뭐냐면 선사 간에 이루어진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사 간의 공동행위 협약에는 공정위가 개입하지 마라. 공정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해운법상에 신설을 한 겁니다. 자,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 공동행위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한다. 그 대신에 선사 간 협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이 조항을 신설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를 완전히 공정위를 배제를 했다. 공정거래법을 배제했다는 것도 이 해운업법 개정안의 큰 특징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부칙입니다. 부칙. 자, 부칙 제1조는 별 게 없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건데, 자, 부칙 제2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칙 제2조가 뭐냐면 이번에 신설된 29조 제7항,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 하는 이 개정 규정은 이 법을 시행할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선사 간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해운업법 개정안을 시행을 할 당시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선사 간 협약, 이번에 그 8천억 원 그 과징금 두들겨 맞은 그 해운사들 간에 이루어진 협약이 있죠. 이 협약에 대해서도 29조 7항의 개정 규정,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를 한다 하는 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소급 적용이 되니까 공정위의 8천억 과징금 부과가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이 개정안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공정위의 8천억 과징금 부과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공정위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해운업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 담합 행위 사건 아니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입찰 전에 선사들이 입찰 가격을 협의를 했더라.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의 입찰 담합 행위가 되는 거고, 선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견제가 사라진다면 이 화주 기업들이 그 운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자, 만약에 해외 글로벌 선사들이 미주 노선 등에서 가격 담합에 나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공정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맞서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자, 입찰 때 그 화주의 입찰 참여 의뢰를 받은 선사들이 그 사전 협의를 한 것은 법에 허용되어 있는 공동행위고 운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건데, 수차례 재입찰을 계속 유도를 해서 공표된 운임보다도 낮은 운임을 요구하는 그 화주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사들이 정당한 방어 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 그리고 HMM은 지난해 흑자 전환 성공하기 전까지 5년 연속, 또 SM은 3년 연속 적자였다. 해운업계의 지금 사정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해수부의 입장이죠. 그래서 10월 5일 날 어제 해수부 장관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자, 해운법 개정안은 선사들의 잘못을 봐주자는 게 아니다.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해달라 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이 아니고 해운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해달라 하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과징금도 건당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자, 공정위가 문제 삼는 지난 15년간은 화주가 언제나 슈퍼갑이었다.
최근에 운임이 많이 상승한 것은 그나마 많이 상승한 것은 선박 부족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수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그 계류 중인 그 해운법 그 개정안도 사실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국회가 뭐 업계에 뭐 로비스트 역할을 한단 말이냐 하고 반발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그 상임위의 법인 심사 소위 정도를 통과한 거고 상임위 전체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국회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되는 등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이 법이 뭐 계속 보류돼서 결국은 폐기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해수부 입장은 주무부처니까 해운업법으로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하게 그 해운업법의 범위를 벗어난 담합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 과징금 8천억 원은 정당하다. 물론 이 과징금 8천억 원도 앞으로 지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그 이해관계 부처나 지금 국회가 이렇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좀 경감이 되든지 아니면 뭐 해운업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뭐 바람이긴 하겠죠.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뭐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결판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그 사안이긴 한데 뭐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